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아주 중요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잠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면 전문가 수연입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선생님, 저는 예전부터 궁금한 게 있었어요. 사람은 하루에 몇 시간 자야 충분한가요? 좋은 질문이에요. 보통 성인은 하루에 7시간 이상 자는 것이 좋아요. 많은 사람들에게는 7시간에서 9시간 정도가 적당해요. 꼭 8시간을 자야 하는 건 아니에요? 꼭 8시간만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사람마다 몸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7시간을 자도 괜찮고, 어떤 사람은 8시간 이상 자야 몸이 편해요. 그럼 중요한 것은 숫자만이 아니네요. 맞아요. 잠은 시간도 중요하지만 잠의 질도 중요해요. 8시간을 누워 있어도 자주 깨면 몸이 충분히 쉬지 못해요. 반대로 7시간을 자도 깊게 잘 자면 훨씬 개운할 수 있어요. 잠의 질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쉽게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자는 동안 몸과 뇌가 잘 쉬는지를 말해요. 밤에 자주 깨지 않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너무 피곤하지 않고 낮에 졸리지 않으면 잠의 질이 좋은 편이에요. 저는 가끔 8시간을 자도 피곤할 때가 있어요. 그럼 잠의 질이 안 좋았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수 있어요. 늦은 시간에 커피를 마시거나 자기 전까지 휴대폰을 오래 보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잠의 질이 떨어질 수 있어요. 왜 잠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냥 피곤하지 않기 위해서 자는 건가요? 잠은 단순히 피곤해서 쉬는 시간이 아니에요.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많은 일을 해요. 뇌는 하루 동안 받은 정보를 정리하고 몸은 회복하고 면역 기능도 도움을 받아요. 면역 기능이요? 잠과 면역도 관련이 있어요? 네, 잠이 부족하면 몸이 약해질 수 있어요. 감기에 더 쉽게 걸리거나 몸이 회복되는 속도가 느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잠은 몸을 지키는 기본적인 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잠은 건강의 기초네요. 맞아요. 저는 잠을 몸의 충전 시간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휴대폰 배터리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휴대폰도 제대로 쓸 수 없잖아요. 사람도 비슷해요. 잠이 부족하면 능력이 있어도 제대로 쓰기 어려워요. 그 비유가 이해하기 쉬워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왜 잠을 줄이려고 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일이 많고, 공부도 해야 하고, 돈도 벌어야 하고, 인간관계도 챙겨야 하죠. 그리고 밤에도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밤에 유튜브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메시지도 하고, 게임도 해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금방 지나가요. 네, 예전에는 해가 지면 자연스럽게 쉬는 시간이 많았어요. 물론 옛날 사람들도 힘든 일을 많이 했지만 지금처럼 밤 늦게까지 밝은 화면을 보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과거의 사람들은 지금 사람들보다 더 잘 잤나요? 꼭 그렇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옛날에도 추위, 배고픔, 안전 문제 때문에 잠을 편하게 못 자는 경우가 있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은 자연의 리듬을 더 많이 따랐다는 거예요. 자연의 리듬이요? 네.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 쉬는 생활이 지금보다 더 많았어요. 또 어떤 시대에는 밤에 한 번 길게 자는 것보다 밤에 2번 나누어 자는 방식도 있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두 번 나누어 잤다는 게 신기해요. 예를 들면 먼저 몇 시간 자고 중간에 잠깐 깨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다시 잠드는 식이에요.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잤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과거에는 지금처럼 밤에 한 번에 쭉 자야 한다는 생각이 지금보다 약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대부분 한 번에 7시간이나 8시간을 자려고 하죠. 맞아요. 현대 사회는 학교 시간, 회사 시간, 출근 시간에 맞춰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는 정해진 시간에 자고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야 해요. 문제는 밤에 늦게 자도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야 한다는 거네요. 정확해요. 그래서 수면 시간이 줄어들어요. 밤 1시에 자고 아침 6시에 일어나면 5시간밖에 못 자요. 하루 이틀은 괜찮을 수 있지만 계속 그렇게 살면 몸과 마음에 부담이 쌓여요. 5시간 자는 생활이 계속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먼저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공부할 때 내용이 잘 안 들어오고 일할 때 실수가 늘 수 있어요. 운전할 때도 위험해질 수 있어요. 잠이 부족하면 판단력도 떨어지나요? 네, 잠이 부족하면 감정 조절도 어려워질 수 있어요. 작은 일에도 쉽게 화가 나거나 우울해지거나 불안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잠은 몸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중요하네요. 맞아요. 잠은 몸, 뇌, 마음이 모두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잠을 줄이면서 건강하게 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하루에 4시간만 자도 괜찮아 라고 말해요. 정말 괜찮은 걸까요? 아주 드물게 잠을 적게 자도 괜찮은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4시간이나 5시간은 부족해요. 문제는 본인이 익숙해졌다고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익숙해졌는데도 몸은 힘들 수 있다는 말인가요? 네. 잠이 부족한 상태가 계속되면 사람은 그 상태를 보통이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기억력, 집중력, 반응 속도가 떨어질 수 있어요. 무섭네요. 본인은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몸은 괜찮지 않을 수 있네요. 맞아요. 그래서 나는 괜찮아 라는 느낌만 믿으면 안 돼요. 낮에 자주 졸린지, 커피 없이는 버티기 힘든지, 주말에 너무 오래 자는지 확인해 봐야 해요. 주말에 오래 자는 것도 문제예요? 꼭 문제라고 할 수는 없지만 평일에 잠이 부족하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평일에는 5시간 자고 주말에는 11시간 잔다면 몸이 부족한 잠을 보충하려고 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럼 가장 좋은 방법은 평일에도 충분히 자는 거네요. 맞아요. 잠은 몰아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자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규칙적으로 잔다는 것은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거예요? 네, 가능하면 비슷한 시간에 자고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좋아요. 우리 몸에는 생체 리듬이 있어요. 이 리듬이 안정되면 잠들기도 쉽고 아침에 일어나기도 쉬워요. 민준, 생체 리듬이라는 말도 어렵지 않게 설명해 주세요. 몸 안에 있는 시계라고 생각하면 돼요. 몸은 이제 잘 시간이다, 이제 일어날 시간이다를 기억해요. 그런데 매일 자는 시간이 너무 다르면 몸의 시계가 헷갈려요. 아, 그래서 주말에 너무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면 월요일이 힘든 거군요.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월요일 아침을 힘들어하는 이유 중 하나예요. 선생님, 잠을 잘 자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세요. 첫 번째는 자기 전 휴대폰 시간을 줄이는 거예요. 화면을 오래 보면 뇌가 아직 낮이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잠이 늦게 올 수 있어요. 자기 전에 쇼츠를 보면 1시간이 그냥 지나가요. 맞아요. 그래서 딱 하나만 봐야지가 가장 위험한 말일 수 있어요. 정말 맞아요. 두 번째는 카페인을 조심하는 거예요. 커피, 에너지 드링크, 진한 차는
사람에 따라 밤잠을 방해할 수 있어요. 특히 오후 늦게 마시면 잠들기 어려울 수 있어요. 저는 오후 5시에 커피를 마시면 밤에 잠이 잘 안 와요. 그런 사람은 오후 커피를 줄이는 것이 좋아요. 세 번째는 잠자는 공간을 편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방은 너무 밝지 않게, 너무 덥거나 춥지 않게 하는 것이 좋아요. 조용하고 어두운 방이 좋겠네요. 네. 네 번째는 잠자기 전에 몸과 마음을 천천히 쉬게 하는 거예요. 따뜻한 물로 샤워하거나 조용한 음악을 듣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운동은 언제 하는 게 좋아요? 낮이나 저녁 초반에 하는 운동은 잠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자기 직전에 너무 강한 운동을 하면 몸이 깨어날 수 있어요. 결국 잠도 준비가 필요하네요. 맞아요. 우리는 중요한 시험이나 발표를 준비하잖아요. 잠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잠을 위해서는 좋은 준비가 필요해요. 미래에는 사람들의 잠이 어떻게 변할까요? 앞으로는 잠의 중요성이 더 커질 거예요. 예전에는 적게 자고 많이 일하는 사람을 대단하게 보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잠을 잘 자는 사람이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일할 수 있다는 생각이 커지고 있어요. 민준, 회사나 학교에서도 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저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워라밸, 정신건강, 번아웃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잠은 이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번아웃은 너무 지쳐서 아무것도 하기 싫은 상태를 말하죠? 네. 잠이 계속 부족하면 몸과 마음이 회복할 시간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번아웃이 더 쉽게 올 수 있어요. 미래에는 기술도 잠을 도와줄까요? 네. 스마트워치나 앱으로 수면 시간을 확인하는 사람도 많아질 거예요. 하지만 숫자에 너무 집착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잠을 잘 자려고 확인했는데 숫자 때문에 더 불안해질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기술은 참고만 하는 것이 좋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몸의 느낌이에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어떤지, 낮에 집중이 되는지, 기분이 안정적인지 보는 것이 중요해요. 선생님, 그럼 오늘 질문의 답을 정리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몇 시간 자야 하나요? 성인은 보통 하루 7시간 이상 자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사람에게는 7시간에서 9시간이 적당합니다. 하지만 시간만 보지 말고 잠의 질과 규칙적인 생활도 함께 봐야 합니다. 그러면 잠은 아까운 시간이 아니라 필요한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정말 좋은 표현이에요. 잠은 시간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저는 이 말이 마음에 들어요. 잠은 내일의 나를 만드는 시간이다. 네, 우리가 잘 자면 더 잘 생각하고, 더 잘 배우고, 더 부드럽게 말하고,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반대로 잠을 계속 줄이면 처음에는 시간이 생기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집중력과 건강을 잃을 수 있겠네요. 맞아요. 잠을 줄여서 시간을 얻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몸의 에너지를 빌려 쓰는 것일 수 있어요. 계속 빌려 쓰면 언젠가는 갚아야 해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니까 잠을 조금 더 존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잠은 게으름이 아니에요. 잠은 회복이고 건강이고 삶의 기본입니다. 민준, 마지막으로 청취자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밤부터 완벽하게 바꾸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먼저 30분만 일찍 자보세요. 자기 전 휴대폰을 조금만 줄여보세요. 작은 변화가 좋은 잠을 만들고
좋은 잠이 좋은 하루를 만듭니다. 닌준, 좋은 잠이 좋은 하루를 만든다. 정말 좋은 문장이네요. 네. 잠을 잘 자는 것은 나 자신을 아끼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오늘은 우리는 하루에 몇 시간 자야 할까? 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봤습니다. 결론은 성인은 보통 7시간 이상, 그리고 시간만큼 중요한 것은 잠의 질과 규칙적인 생활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도 오늘은 조금 더 일찍 쉬어보세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밤 보내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